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HD한국 조선해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이 기업의 펀더멘털과 산업 전반의 전망 그리고 리스크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HD한국 조선해양의 일봉 차트를 함께 살펴볼까요? 차트를 보면 최근 주가 흐름이 정말 강한 상승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이어왔는데요. 특히 지난 몇 달 사이 상승 탄력이 붙으면서 주가가 27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1년 전만 해도 주가가 13만 원 정도였는데 현재 27만 원을 넘어섰으니 1년 새 2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현재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이고 사실상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흐름이 탄탄합니다. 주가가 단기 및 중기 이동 평균선들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상승 국면에서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전고점이었던 25만원 부근의 저항을 뚫고 올라섰는데 이 가격대가 이제는 새로운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단기간에 워낙 가파르게 오른 만큼 일시적인 조정이 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죠. 만약 조정이 온다면 25만원 전후가 1차 방어선이 될 수 있고 그 아래로는 23만원대 61선 부근이 다음 지지 구간으로 거론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차트 모양새가 우상향 추세로 뚜렷하고 강한 모습입니다만 단기 변동성에는 유의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HD한국 조선해양의 펀더멘털은 어떨까요? 주가가 이렇게 오른 데에는 역시 탄탄한 실적 개선과 업황, 호조가 뒷받침되고 있을 텐데요.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HD한국 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입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조선소들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죠. 쉽게 말해 한국에서 가장 큰 조선 그룹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손꼽히는 대형 조선사 그룹이고 조선뿐 아니라 해양 플랜트와 엔진 사업까지 아우르는 종합 중공업 회사예요.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조선 부문에서 다양한 선박을 건조합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VLCC 같은 상선부터 LNG 운반선과 LPG 운반선 등 고부 가가치 가스선 그리고 해군의 함정과 같은 특수선까지 폭넓은 선종을 제작하고 있어요.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는 원유 시추선이나 해상 생산설비 FPSO 같은 해양 구조물을 만들고 있고요. 또한 엔진 기계 사업을 통해 선박용 대형 엔진과 발전 설비도 생산합니다. 이처럼 조선소 한두 개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 계열사를 통해 선박 건조부터 해양 설비, 엔진 제작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HD한국 조선해양의 실적은 글로벌 해운 경기와 조선업 사이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입니다. 미래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산업계의 화두인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LNG 추진선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전기 추진선 등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선박들을 개발 중이고 앞으로 중요해질 암모니아 수소 연료 추진선 같은 분야에서도 기술 선점을 위해 연구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경 규제 시대에 맞춘 친환경 선박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실적 현황을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HD한국 조선해양의 실적은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조선업 장기 불황과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영업적자를 기록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2022년부터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분기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더니 그 후로 8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연간 실적인 2024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4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순이익도 4배 넘게 뛰었고요. 숫자만 봐도 엄청난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동안 수주한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건조되어 매출이 늘어난 데다가 이전보다 높아진 선박 가격과 개선된 원가 구조 덕분에 이익률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배를 만들어 팔아도 예전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남는 구조가 된 것이죠. 이러한 실적 개선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채 비율 등 재무 구조가 안정화되었고 현금 흐름도 개선되면서 유동성 위험도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제는 분기당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는 안정적인 이익 창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실적이 좋아진 데에는 수주 호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업에서는 새로운 선박을 얼마나 수주하느냐가 미래 실적을 좌우하는데 HD한국 조선해양은 최근 몇 년간 어마어마한 물량을 수주했습니다. 2021년 이후로 전 세계 선박 발주가 폭증하면서 이 회사도 매년 목표 이상으로 주문을 따냈는데요. 2023년에는 약 257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주를 기록하여 연초에 세웠던 목표치를 크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2023년 수준은 금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 중 하나였어요. 2024년에도 상황은 비슷해서 연간 목표였던 158억 달러를 훌쩍 넘긴 약 240억 달러어치의 수주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선주들이 발주를 많이 했다는 뜻이고 이 회사가 시장 기회를 잘 잡았다는 의미겠지요. 이렇게 수주 잔고를 든든히 쌓아놓은 덕분에 앞으로 몇 년간은 일감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현재 확보된 수주 잔량을 모두 소화하려면 최소 3, 4년은 풀가동을 해야 할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컨대 당분간은 일감 걱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산업 전반의 전망도 알아볼까요? HD한국 조선해양이 속한 조선업은 최근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부에서는 10년 만에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요. 2010년대 중반부터 계속되던 깊은 불황을 지나 2021년경부터 다시 호황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평가입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한국 조선사들이 큰 수혜를 입었어요. 무엇보다 LNG 운반선 시장의 호황이 두드러집니다. 앞서 언급했듯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LNG 수요가 급증했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LNG 운반선 발주가 크게 늘었습니다. 중동의 카타르 등 주요 가스 생산국들도 향후 생산량 확대를 대비해 수십 척씩 LNG선을 주문하고 있고요. LNG 운반선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고부 가가치 선박인데 한국 조선소들은 이 분야에서 세계 발주의 약 70%를 수주할 만큼 경쟁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발주된 LNG선 상당수를 현대중공업그룹을 비롯한 한국 업체들이 건조하게 되었죠. 이러한 LNG선 특수는 앞으로도 꾸준할 전망입니다. 한 업계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180척 이상의 추가 LNG 운반선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을 한국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컨테이너선 시장도 잠깐 짚어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해운 운임이 폭등하면서 선박이 부족해 대량의 신조 발주가 있었습니다. 그 덕에 2021-2022년에 컨테이너선 발주가 급증했는데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해운 운임이 안정되면서 컨테이너선 신규 발주는 다소 소강 상태예요. 그래도 이미 발주된 물량이 많고 노후된 컨테이너선 교체 수요는 꾸준히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시장이 꺼진 것은 아닙니다. 유조선 탱커 쪽은 오히려 러시아 제재 이후 원유 수송 루트가 멀어지고 복잡해지면서 비효율 운송이 증가해 선박이 더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 영향으로 석유 운반선 발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LPG 운반선이나 자동차 운반선처럼 다른 선종들도 전반적으로 골고루 발주가 늘고 있어서 현재 조선업은 거의 모든 선박 종류에서 업사이클을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환경 규제에 따른 교체 수요입니다. 국제회사기구 IMO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오래된 선박을 퇴역시키고 신형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들은 연비나 배출, 규제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주들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세배로 바꾸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LNG, 이중연료 추진선이나 메탄올 추진선 같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런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환경 규제 강화는 한국 업체들에게 호재 요인인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암모니아 추진선이나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 더욱 진보된 기술이 상용화되면 그 분야에서도 한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면 조선업은 당분간 견조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적어도 2025년 말까지는 호황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많고요. 그 이후 상황도 급격히 꺾이기보다는 친환경 신조선 수요 중심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투자 시에는 밝은 전망만 볼 수는 없겠죠. HD한국 조선해양을 둘러싼 리스크 요인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몇 가지 위험 요소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업황 사이클 리스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선업은 호황과 불황의 주기가 뚜렷한 산업이에요. 지금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몇 년 뒤 글로벌 경제가 나빠지거나 해운 물동량이 줄어들면 다시 불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선주들이 발주를 끊어버리면 조선사 입장에서는 일감이 뚝 끊기는 수주 절벽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11년 이후 발주가 급감하면서 2016년경 조선업이 크게 침체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 조선사들이 대규모 적자와 구조 조정을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이클 산업의 특성상 지금 호황이라고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둘째는 원가 상승과 수익성 리스크입니다. 조선사는 선박 수주 계약을 맺을 때 몇 년 뒤 인도할 배의 가격을 미리 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강제 철강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계약 당시 예상했던 이익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손실로 바뀔 수 있어요.
예컨대 2021-2022년에 철강제인 호판 가격이 급등했을 때 이미 받아놓은 선박 계약들에서 원가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면서 적자가 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성가는 일정한데 재료비와 인건비가 올라버리니 남는 게 없었던 거죠. 다행히 최근에는 선박 가격도 인상되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원가 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조선업 특성상 프로젝트 기간이 길기 때문에 환해지나 원자재 조달 전략 등을 잘 활용해서 원가 변동 위험을 줄여야 하고 생산성 향상과 공정 효율 개선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주 이익이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니까요. 셋째, 인력 및 노무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선소는 대규모 숙련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현장인데 지난 불황기 동안 많은 인력이 업계를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요즘 숙련공 인력난을 겪고 있어요. 용접이나 도장 같은 핵심 공정에 숙련된 분들이 부족하면 작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주가 많아도 사람이 없으면 제때 못 만들겠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들이 해외 인력을 채용하거나 숙련공 양성에 힘쓰고 있지만 인력 수급 상황은 앞으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여기에 노사 관계도 리스크 요인인데요. 최근 조선 3사 노조가 공동으로 임금 인상 등의 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만약 노조 파업으로 이어지면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파업 장기화 시 신규 수주에서도 불리해질 우려가 있죠. 과거의 파업으로 인해 조업 일수가 줄면서 손실을 본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노사 갈등이 심화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는지가 향후 안정적인 생산에 중요할 것입니다. 넷째, 경쟁 심화와 기술 격차 축소에 대한 우려입니다. 현재 전세계 상선 시장은 한국, 중국, 일본 조선소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요즘 중국의 추격이 매우 거셉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어요. 과거에는 고부 가가치 선박은 한국 조선소들만 만들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제 중국도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어려운 선박들을 하나둘 수주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일본 역시 한때 부진했지만 최근 군함 등 특수선과 LNG선 일부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경쟁 환경에서는 한국이 기술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환경 기술, 선박 효율성, 스마트, 조선소 역량 등에서 앞서 나가야만 다소 가격이 비싸도 한국 조선소에 주문을 주거든요. 만약 기술에서 큰 차별화가 없게 되면 가격이 싼 중국 업체들의 수주를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R&D 투자를 통해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에서 우위를 지키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이나 금리, 기타 거시 환경 리스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인 조선사에 유리하고 환율이 떨어지면 불리합니다. 환율에 따라 환차익 환차손이나 원가 변동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와 함께 금리 상승도 간접적인 리스크입니다. 선주들이 배를 사려면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가 높으면 선박 투자를 주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쟁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 정세 변화는 해운 물동량과 에너지 물류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발주 증가로 이어지지만 반대로 전세계 교역 자체가 위축되는 방향이라면 조선업의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변수들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을 두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HD한국 조선해양의 주가 흐름부터 기업의 펀더멘털, 업계 전망과 리스크 요인까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견조한 업황에 힘입어 당분간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수년치 작업 물량이 확보되어 있고 선박 가격 상승 효과로 올해와 내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HD한국 조선해양이 올해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면 주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견이겠죠. 최근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로 28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제시한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인데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밸류에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해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목표주가 상향 여지가 있다고 보는 반면 일각에서는 단기 과열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앞으로 실제 실적이 증권가의 높은 기대치만큼 나와주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호황이라 해도 예상에 못 미치는 숫자가 나오면 주가가 실망 매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이익이 예상 이상으로 더 좋아지면 주가가 재평가받으며 추가 상승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주가라는 게 항상 예측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망들은 여러 정보를 토대로 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고 맹신은 금물입니다. 투자 판단은 언제까지나 본인 책임하에 신중하게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HD한국 조선해양을 중심으로 최근 주가 흐름과 기업 전망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만큼 업황이 좋은 상황이지만 방금 언급한 리스크들도 늘 유념하면서 투자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